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3%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2.5% 내렸어요. 코스피도 1.9% 내렸습니다. 시장 너무 안 좋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1.3%로 하락을 방어했다는 점, 그렇죠. 시장의 하락을 방어했다는 점은 알테오젠은 역시 한국 시장에서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거의 엔비디아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시장과 종목과의 관계 그리고 시장이 언제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추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보면 사실상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시장 차트 한번 보고 가죠. 코스닥은 여기 3월달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쵸? 3월달 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째예요. 1년이 12달인데, 그쵸? 12달인데 8달을 이러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금투세 가지고 뭐 물고 늘어지더니 금투세를 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있죠.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알테오젠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냥 강한 종목이 강하구나. 그럼 강한 종목은 왜 강할까요? 앞으로 좋은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좋은 내용, 즉 실적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신고가입니다. 고가 돌파. 그쵸? 왜? 고가를 돌파하면서 쏟아지는 매물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한국 시장만 그럴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미증시도 마찬가지란 소리예요. 애플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뭐 지금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테슬라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을 때,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강세를 보여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 떨어지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락하는 조건들. 그 하락하는 조건은 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렇죠. 가격을 보고 가격을 보라 그랬다고 무조건 많이 내린 싼 종목 해야 된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제가 엔비디아를 비교를 하는 이유가 지금 미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비교하기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23년도죠. 23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되고 나서 쭉 올라와서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승 구간.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쪽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200% 이상 차이가 나죠.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50불에서 150불까지 확 점프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시가총액이 컸는데 여기서 3배가 뛴 거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지금 테슬라 가격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올라가는 주식 중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식 시장은 하락하는 데서도 덜 빠지는 종목이 있다. 근데 그 덜 빠지는 그 종목군들도 가격을 유지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자. 지금 한국 시장을 볼 때 절대로 시장 빠진 만큼 빠진 거, 아니면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무지하게 안 좋게 보시죠. 그렇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310조입니다. 310조.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1등이죠. 독보적인 1등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3분기 실적 어때요? 9조 벌었어요. 물론 예상치를 많이 하회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때요? 36조예요. 36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1분기 실적 6조 6천억, 2분기 실적 더하면 거의 한 17조 정도 되죠. 그리고 3분기 실적 9조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26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뭐 연말 효과도 있고 할 테니까 10조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질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전망치를 보면 1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2조가 덜 나왔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26조 정도니까 10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3조 덜 나왔다. 30%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얼마 찍는 거예요? 33조 찍는 거예요. 그럼 이거 1년 올해 안 좋다고 하는데 1년치의 이익을 기준해서 PER 때려보면 딱 10배가 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성장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실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주식을 보고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테오젠이 올해 2월과 3월 달에 머커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 거의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 아시잖아요. 한 40만 원을 넘어섰죠. 근데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올해도 적자예요. 그쵸?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 계속 올라요. 비싸죠. 이거 PER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져요. 적자니까. 그쵸? 아니 분모가 마이너스인데 뭐를 갖다 대든 간에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ER 자체를 따질 수가 없다. 성장성은 수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가격을 버티고 있는 이유. 누군가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불특정 다수. 외국인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기관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좋은 주주가 들어왔다. 필요 없어요. 세력 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그렇죠. 외국인이 많이 투자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 그거일 뿐인 거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SC 제형 관련된 내용이 이때나 바뀐 게 있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바뀐 게 좀 있죠. SC 제형으로 인해서 ADC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갔으니까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시가총액이 리가켄바이오 시가총액을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5조 원 정도는 그냥 쉽게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멈춰 있는 거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격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SC 제형이 뭐 다음으로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보유하자 이런 것들도 의미 없어요.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작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평선이 끌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언제 추세가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아직 끊지 않고 있다. 그렇죠?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박순재 대표는 이야기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ADC 확장시킬 거다. 그래갖고 ADC 확장시켰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하루 이틀 쉬어가고 그리고 뭐 한 달씩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마다 내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다기보다 바이오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고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쵸? 구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월 5일 날 금투세 폐지 발표 후에 숨 고르기 오늘은 쉬어간다. 11월 5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인 바이오가 가장 높았음에도 오늘 조정은 같이 받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발표를 했는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많이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대 내려가는 종목을 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월 7일 알테오젠도 같이 내렸습니다. 어때요? 오늘 바이오 하락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저가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단순 우려감이 지나지 않는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언제 매수할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두 가지 내용도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렇죠. 어떤 패턴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요.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는 바이오가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장주는 알테오젠이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조금 기다리면 뭐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면 매수 구간이 나올 겁니다.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뭐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때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운 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